우선 하나솔루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뭐 대우조선해양 네. 인수하면서 한화그룹주들이 아주 요동을 쳤는데 네. 일단은 이 구간 지켜줘야 될 그 60일선 구간에서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점이 있어요. 지켜봐야 되는 점이 있는데 뭐 대우조선해양 증자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솔루션도 자체적으로 좀 사업부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하는 사업도 있고 인적 분할을 통해서 갤러리아 이 부분도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 지금은 조금 그 공개 매수가 이루어지게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개 매수 이루어질 때 단가가 지금보다는 높은 상황, 한 5만 원 이상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공개 매수를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 비례를 할 때 할 수 있으니 그 공개 매수 부분이라든지 그 점이 마무리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점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 연결해서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가 조정 나오는 이 구간까지는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반등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가는 여기에서 55,000원대 이 정도까지 한 차례 또 레벨 다운 될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점은 유가가 70불 이하로 가면 신재생에너지의 메리트, 원가 대비해서 이제 발생하는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원유를 통해서 화석연료를 통해서 발생하는 효율이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주들은 한번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관찰해야 될 점은 유가가 70불 이하로 안착을 해 버리는지 그 점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고, 주가가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추격 매수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장이고요. 차라리 이런 저점의 지지 테스트를 몇 번 계속 관찰하고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좀 강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예로 들면은 뭐 리오프닝군이겠고, 가깝게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이렇게 조정 나온 구는 반등이 빠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좀 체크를 해 놓는 걸로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수급 이벤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주가는 탄력적이에요. 여기에서 좀 수급의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금 일단은 10만원대 초반으로 주가는 회귀를 하고 그때 다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공업 볼게요. 주가 흐름이 다를 거예요.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조선주들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지수 레벨이 한 단계 더 되면 그때는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요 정도 구간은 버텨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한 지수가 한 2100 중반 이 정도까지 구간을 감안하면 그때는 조선주로 뭐 계속 매매를 대입을 해도 되고, 근데 극단적으로 그 지수를 깨고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조선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단기 어떤 뉴스나 이벤트에 의해서 급등하는 주식들, 이거는 정말 빠르게 눈치채고 손절이든 뭐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경험이 있으신, 아니면 결단력 있으신 분들 말고는 섣불리 건드리지 않는 게 일단은 지나고 보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우리가 2차 전지군들 시총 상위 뭐 에코프로 BM, LNF 다 이런 식으로 두 단계 주가가 밀렸어요. 이게 시총 상위주들 군들 중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계좌가 뭐 CFD 계좌, 해외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신용 이 부분이 있는데, 에코프로 BM, LNF가 좀 CFD 쪽의 레버리지 비중이 높았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밀릴 때
좀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수 대비 더 밀리고. 그러면 이 2250에서 2200대 이 지수 레벨에서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손실 구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럼 이제 신용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는 뭐 CFD 레버리지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주가가 밀리는데 시장 돌릴 때는 이렇게 반등은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두 단계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점, 한방 그 매도의 피크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BLL님, 원익 PNE는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원익 PNE.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기존의 접근은 이런 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 그 과정까지 한번 보자라는 접근이었는데요. 모든 종목의 이제 공통사항으로 대응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손실 같은 경우가 한 15% 이내라고 하면은 일단은 다 비우는 게 답입니다. 다 비우는 게 답이고, 다만 손실이 그 종목 같은 경우가 한 20%권 이내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계좌를 보는 거죠. 자, 전체 계좌에서 현금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만들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손실 20% 이내의 종목을 매도해서 현금을 못해도 지금에도 30%는 만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여기에서 30% 이상 종목이다. 그런데 지수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하게 매도는 안 해도 돼요. 30% 이상. 그런데 아주 개별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막 뭐 테마에 탔다가 이게 트렌드가 지나갔고 그 트렌드가 지나가면서 시장에서 완전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 매도에 포함을 해서 계좌를 억지로 30% 현금이라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언제나 시각이 바뀌는 구간에서는 지금이 그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현금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현금을 만드는 게 뭐 말이 되냐? 네, 말이 됩니다. 그러면 왜냐면 지금보다 단가를 더 싸게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그리고 돌아서는 거를 확인하고 하루 이틀 시장은 테스트를 할 겁니다. 오늘의 오전에 봤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 시총상위주들 흐름, 그 다음에 이 수급들이 그 흘러가는 흐름들, 뭐 호가를 받치거나 그런 흐름이 아직은 뭐 여기에서 좀 V자 반등 같은 경우는 쉽지 않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지수의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하루에 뭐 10, 20포인트 반등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 전일도 그렇고 오늘 뭐 한 개 종목씩 같은 경우는 뭐 투매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좀 현금이 확실히 필요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김민수 대표도 그렇고 민재기 팀장도 그렇고 요즘 이제 그 지표가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너무 그 오를 만한 긍정적인 요소가 없고 악재들만 있으니까 이제 하락에 대한 걱정들을 하면서 좀 현금 비중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네. 일단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자꾸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왜냐하면 네네. 조금 전에도 보니까 네. 어떤 글을 제가 봤냐면은 네. 그 글을 읽고 두 종목을 매도하셨다고. 네네. 참 어디 갔지?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두 종목을 매도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잘한 걸까? 근데 왜냐면 아까 판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가족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만약에 매도를 한다 해도 네. 그 아쉬움이라든가 이걸 덜기 위해서 네. 그냥 아예 한 종목씩을 버리는 게 아니라 몇 종목이 한 50%가 됐든 30%가 됐든 네. 골고루 균등하게 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렇게 현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오늘 내일 막 그 주식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막
민감해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바로 쓰는 경우. 네네. 이거는 정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현금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그 현금 사용 같은 경우는 자 현금을 만들었어요. 제 기준으로 만약에 어제 만들었다 하면은 오늘 지수가 뜰 수 있어요. 그래도 안 삽니다. 왜냐면 이게 지수가 뜨는 게 자 미국 시장이 바뀌든 아니면은 환율이 바뀌든 이 바뀜은 어떤 특정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 만약에 특정한 것 없이 뭐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한 1%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뜨겠죠. IT 세게 뜨고. 근데 거기에서 추격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수가 일단은 깨지 말아야 될 구간들을 다 깨고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안 좋은 점을 반영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뭐 환율은 이제 1400 초반에 있고 여기에서 한 1500원 뭐 이런 구간에 간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심리적인 점을 넘어서 좀 리스크 발생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수는 한 차례 더 좀 하락을 할 수 있고 좀 현금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종목별로 만약에 특정 대형주를 예로 치면은 지수 대비해서 하루에 만약에 한 5% 정도 이런 빠지는 구간이 있어요. 각 종목 뭐 개별전 한 15% 이럴 때 좀 편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제가 라이브를 어차피 계속 하니까 그 부분은 실시간으로 계속 좀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성함을 뭐 그분만이 아니죠. 네. 그 모든 분들이 그 관점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현금을 가지고 있다, 혹은 현금을 만들었다. 뭐 손절을 하시든 비중을 줄여서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뭐 조금 내렸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혹은 10% 혹은 20% 이상 빠질 수도 있는 장에 대한 걱정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 만에 하나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니까 이건 그냥 없는 돈이다 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이번에는 이번에 이 장이 뭐 1년이 더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크게 기회가 오는 장이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예. 위기와 함께 기회잖아요. 네, 이거는 확실히 기회가 오는 거고, 근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잡는다는 타이밍이 극단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과거로 한번 가봅니다. 자, 08년에 그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어요. 저는 실제 이때 이제 그 인턴 들어가기 이전에서 시장을 뭐 보고 있었고 관심이 많았던 단계니까. 근데 이때가 지수가 뭐 1300 이 정도 때까지 쫙 밀렸었어요. 쫙 밀리면서 종목들이 쫙 밀려 있는데 시장이 여기에서 뭐 1000이라든지 그게 깰 요소가 있겠냐. 여기에서도 당시에 이제 1300 초반 수준의 SK 하이닉스 PBR이 한 0.7배? 한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1배 이하. 확실한 건 1배 이하. 여기에서 일부는 사볼 수 있겠죠. 일부는 사볼 수 있고 한데 지수가 892를 찍었었습니다. 그러면서 08년 9월쯤 SK 하이닉스의 PBR은 0.3배를 갔었어요. 네. 자, 그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은 보면서 뭐 0.7배, 0.5배, 0.3배 이런 잣대까지 무조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시장의 흘러감이 약간 과거의 금융위기 때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판박이가 있기 때문에 뭐 08 서브프라임 10 미국 신용위기 이때랑 비슷한 흐름의 신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은 그 매수라든지 그 부분은 좀 늦추고 계속 보는. 왜냐면 그 한 방이 더 있어요. 언제나 그 밸류 같은 경우가 매력이 있어지더라도 그 한 방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고, 거기에 지표가 지금 나오는 게 미국 금융주 5년 내 신저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융주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저가를 향해 그렇죠. 가는. 왜냐하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시기에는 그냥 원래 금융주가 올라줘야 되는데 네. 수익이 늘어나는 걸로 봐요. 근데 오히려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가지고 있는 채권들에 대한 부실화에 대한 걱정들 네. 이게 더 커지는 거 보면은 분명히 리스크 요인은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번에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당장은 뭐 그럴 명분도 크게 없는데 뭐 한미 통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일단 뭐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는 미국도 지금 외부를 다 케어하기에는 자국이 좀 되게 좋지 않습니다. 이 좋지 않다고 하면은 연준에서 실제 이 겪어보지 못했던 금리 인상기에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들 이게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에 없었던 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도 이 시장은 모르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도 당장 외부의 국가를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요인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만약에 현금을 만드셨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흐름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이겁니다. 지금 싸죠. 살만한 때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네. 지금 막 이상하게 그 블랙스완 같은 뭔가 요소들이 자꾸 부각이 되니까 네. 만약 그런 게 터진다 그러면 지금 싸다고 한 게 아주 싸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통 30-40%더 내려갈 수도 있는 네, 거니. 맞습니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네. 위기가 터지면 네.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하자는 거니까 지금 뭐 한 3%, 5%, 7% 빠졌다고 이걸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지는 말자. 네네. 예,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네. 이거는 그런 경우에만 위기 시에 쓰는 돈.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런 일이 바라지 않으면서 일단은 뭐 그냥 비중 가져가는 거고. 네. 좀 시장보다 그래도 강한 군, 이게 그래도 강한 군이 뭐 독보적으로 이게 시장 대비해서 시장이 2% 빠지는데 뭐 3%, 4%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어제 일단 시장이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져요. 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반등이 빠른 게 보면 리오프닝 군들, 뭐 미국의 그쪽 군이 강했던 점이 있지만은 뭐 역시 뭐 파라다이스 이런 군들, 그다음에 뭐 진에어, 그다음에 조금 요 두 종목보다는 약해요. 막 하나투어 이런 군들 같은 경우를 좀 장이 밀렸을 때 좀 반등의 요소를 대입할 때는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깨지거든요. 뭐 IT 일단 깨지고 SK 이노베이션 오늘 또 신저가고 그런 것처럼 종목들이 자꾸 시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노텍은 뭐 다른 요소지만은 뭐 아이폰 프로의 판매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지만 좀 그 중국 시장의 그 두 부분이 합추인 판매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박스권을 또 이렇게 깹니다. 그러면 이전에 박스권은 또 저항이 되고 여기에 다시 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돼요. 이 첫 번째 하락에서는 굳이 급하게는 매수는 아니고 다시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러한 좋지 않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그 비중을 줄이는 일도 네. 여기 시장이 안 좋을 때 불안해서 줄이는 거는 좀 아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좀 반등했을 때 자꾸 우리가 그런 습관을, 그러니까 오르고 있을 때는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팔다가 다시 네. 꼭 빠질 때 사는 이 매도하는 우리 심리, 네. 이 주린이 심리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하나 얘기해 주시죠. 네. 만약에 비중을 줄이더라도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불안해서 막 비중 줄이자 이 얘기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 어제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시장이 종가 한 70포인트, 60포인트 말 그 정도 하락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미국 시장이 반등 못 나오면 오전에 그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반대 매매 물량 같은 경우를 감안해서 나의 종목이 신용이 높다라고 하면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한 15% 이내의 손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장이 빠지니까 내 종목 다 가지고 있는 뭐 특정 지지 구간에 있는 종목, 아니면 여기에서 그 주가가 좀 그래도 시세가 한 번 더 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통으로 다 매도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좀 멘붕이 오거든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
요 한 종목당의 컨디션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지만 다른 증시는 다 일본도 그렇고요. 다 지금 상승이란 말이에요. 홍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네. 뭐 나스닥 선물 지수도 나쁘지 않고. 네. 그럼 오늘 나스닥이 반등하면 내일 또 한국 시장 또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때 이 비중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네네.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경험 많으시고 이런 분들은 다 아시는데 네네. 아직 그러한 경험이 좀 부족하신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꾸 이런 이거 뭐죠? 좀 잔소리 같지만 자꾸 이런 집어내는 겁니다. 자, AI 데이가 30일이죠? 네, 30일까지. 네. 자, 이쁜이님, 잘 가라 YTN. 잠시 행복했고 마지막에 질렸다. 야, 이거 무슨 시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YTN 이건 뭐 의미 없죠. 매각 쪽 이슈 네, 이슈라. 네, 계속 있다 보니 지금 뭐 소멸은 되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제는 매매 구간이죠. 매매. 예. 그렇죠. 저 올린 사람들 올린 세력 마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되든 그렇죠, 그렇죠. 올릴지 말지 네. 횡보할지 네. 네 이미 파신 거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주님 존버하면 코스피 3,000 갈 수 있을까요? 3천은 갈 수는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지배 구조 같은 경우가 개편이 돼야 됩니다. 전체 기업들로 그거를 정부 중심으로 해서 좀 기업과 연결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를 좀 연금 미국과 좀 비슷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주식시장이 좀 더 우호적인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주식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요소들을 좀 뭐 정부의 규제라든지 그러한 점에서 좀 터치를 해야 되고 개인 주주분들이 좀 평등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보완한다고 하면은 3차는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3차는 못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 수 있는 조건들, 환경에 대해서 계속 네. 주의 깊게 검토해 보시면 되겠죠. 네네. 갈 수 있을지 아닌.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